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사설시조 설명해 줄게. 이 시조를 배우기 전에는 먼저 상황을 알기 전에 용어 설명을 먼저 해줄게. 이 시조에서 이제 배에 대한 용어가 나오는데 너네들이 이제 배에 대해서 잘 모를까봐 설명을 해주면 요 뒤에 있는 이 바람을 타고 나아가게 하는 이것이 도시야. 또 여기서 중간에 이 도사공이 누구냐면 선장이야. 배 주인. 또 여기서 이게 노고, 그 다음에 정박할 때 쓰는 닷, 그 다음에 방향 잡는 키, 중간에 해적을 만났다는 상황이 나올 거야. 그리고 이 새는 까투리야. 까투리는 암꿩이다. 그리고 이 뒤에서 날고 있는 이 새는 매인데 이 까투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 그리고 이게 화자야. 화자인데 화자는 지금 임하고 이별한 상황이야. 그래서 이 시조의 상황은 지금 이렇게 비교 대상이 있는데 매에게 쫓기고 있는 까투리,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설상가상의 상황에서 해적을 만난 이 도사공의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엊그제 이별한 내가 있어. 여기서 내가 제일 슬프다라고 나올 거야. 역시 시조를 볼 때는 이렇게 현대어 풀이 먼저 보면 훨씬 이해가 쉽다고 했지. 그래서 먼저 현대어 풀이 먼저 읽어볼게. 나무도 바위들도 없는 산에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과 넓은 바다 한가운데 1천석이나 되는 짐을 실은 배가 노도 잃고 닷도 잃고 돛줄도 끊어지고 돛대도 꺾어지고 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는 뒤섞여 자욱한 날에 갈 길은 천리말리 남았는데 사방은 깜깜하고 어두가게 저물어서 천지는 고요하고 사나운 파도는 있는데 해적을 만난 도사국의 마음과 엊그제 인가 이별한 나의 마음이야 어디다가 비교할 수 있으랴. 이 시조의 상황은 세 가지 상황이 나와.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이 까투리의 마음이 나오는데 여기서 까투리는 암꿩을 말해. 꿩. 근데 이 꿩이 지금 산에서 지금 매에게 쫓기고 있어. 쫓기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첫 번째 상황인데 이 매가 이 까투리를 잡아 먹으려고 지금 쫓아오는 거야. 근데 이 까투리가 숨을 장소가 없다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얘가 죽게 잡아먹히게 된 상황이야. 이게 첫 번째 상황이고, 두 번째 상황은 넓은 바다 한가운데 1천석, 쌀을 1천석을 실었어. 1천석이나 되는 짐을 실은 배가 노도 잃고 닷도 잃고 돛줄도 끊어지고 돛대도 꺾어지고 키도 빠지고 바람도 막 불어서 물결치고 안개는 막 뒤섞여 자욱한 날에 갈 길은 천리말리 남았대. 사방은 또 깜깜하고 어둑하게 저물어서 천지는 고요해. 고요하다는 것은 이제 태풍 전야야. 사나운 파도가 막 이는데 그 상황에서 또 해적을 만났어. 해적을 만난 도사공의 마음. 여기서 도사공은 선장을 말해. 배 주인. 엊그제 인가 이별한 나의 마음 어디다가 비교할 수 있으랴.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상황 중에서 내가 제일 슬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까투리는 지금 숨을 곳이 없는 산에서 매에게 쫓기고 있고, 또 도사공 선장은 배가 한가운데서 위기에 처한 거야. 그런데 그거에 비교해서 나는 엊그제 인가 이별했거든. 근데 자기가 제일 슬프대. 내가 제일 슬퍼. 그래서 누가 제일 슬픈가 하는데 화자는 자신이 가장 슬프다고 하고 있어. 그런 상황이야. 다시 본문으로 이제 본문을 볼게. 나무도 바위들도 없는 산에 매에게 쫓긴 까투리의 마음. 이게 첫 번째 상황이야. 숨을 곳이 없어. 대천바다 한가운데 1천석 실은 배, 쌀을 1천석 실은 배에 노도 잃고 닷도 잃고 용총도 끊어지고 돛대도 꺾어지고 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 되석에 잦아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말리 남았대. 와,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설상가상이라고 하는데 이 뒤에서 한자성어 모아서 해줄게. 사면이 검어 어둑어둑 천지 정마 까치 노을이 떴어. 이것은 바로 이제 태풍 전야를 알리는 노을이야. 수적을 만났어. 해적을 만나서 그런 도사공의 마음, 이게 두 번째 상황이랬지. 또 이제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설상가상 진태양난 사면초가
를 열거, 나열했어. 열거. 이 열거라는 말도 너희들이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 열거는 나열했다는 뜻이야. 과장. 지금 상황이 약간 조금 과장된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점층법은 계속 그 의미가 누적돼서 커지는 것을 점층법이라고 해. 엊그제 이임 여인 내 상황. 드디어 이제 나의 상황이 나오네. 어디다가 견주어 보리요. 자, 보리요 했는데 이게 서리법이야. 서리법은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형을 만드는 것이야. 그래서 질문의 의문형이 아니고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의문형 문장을 서리법이라고 하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시조에서 열거법, 과장법, 정증법, 또한 서리법 이런 표현상 특징은 꼭 알아야 될, 체크해서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이야. 한자성어. 설상가상 볼게. 설상가상은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날 때 쓰는 말이고, 진대양난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곤란한 상태, 사면초가도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른 데잖아. 그러니까 이 시조에서 설상가상과 진태양난, 사면초가는 우리가 시험 대비를 할 때 꼭 그냥 알아둬야 되는 부분들이야. 같이 나올 수 있어, 출제. 그래서 이 시조도 사설시조야. 사설시조도 조선 후기 때 평민들이 많이 썼다고 했지. 여기서 예상적은 슬프다는 뜻이야. 주제는 임을 여인 슬픔을 과장법으로 비교해서 나타냈지. 여기서 또 제일 그 특징이 뭐냐면은 비교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까투리와 도사고, 그 다음에 화자의 상황을 비교해서 내가 제일 슬프다라고 표현을 했어. 우리가 이렇게 시험 대비로 이런 시조 같은 것을 공부할 때 이런 특징 같은 것은 필수로 알아둬야 되는 거야. 이런 거는 객관식으로 출제되기가 아주 좋아. 그리고 열거, 과장, 점층 이런 다양한 표현법이 나오면 또 다른 이런 표현들이 써 있는 거와 같이 엮어서 나올 수 있어. 또 이 시조는 조선 후기의 사설 시조라고 했지. 정형성이 파괴되어 중장이 제한이 없이 길어지고 초장과 종장도 길어졌어. 그래서 이 내용이 길어지다 보니까 산문, 운문 말고 산문, 줄글, 성질을 띠면서 서민적 내용이 담겼대. 중요하다고 했지. 그 다음에 그러면 평시조와 사설시조의 차이점을 알려줄게. 평시조는 주로 사대부 양반들이 많이 지었고 3장 6구 글자는 모두 45자 내외로 써야 되고 각 장은 사음보야. 사음보가 뭐냐면 한 장을 4번씩 끊어 읽었다는 뜻이거든. 사음보 중요하지. 또한 유교적 이념이나 자연과의 조화, 풍류, 사상을 주로 노래했어. 평시조는 이런 내용이 많고 유교적 세계관이나 정신적 품격 등에 대해 비유적 관념적으로 노래를 한 내용들이 많아. 사설시조는 주로 중인과 평민층 이 많이 지었어. 조선 후기 때 많이 지었거든. 시기가 조금 달라. 평시조는 조선 전기 때 많이 창작을 했고 그 다음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 때 많이 나타났어. 초장, 중장이 제한이 없이 길어졌다는 게 특징이지 종장도 첫 음절은 반드시 3글자를 지키는 것 외에는 나머지가 길어졌어. 그래서 사음보를 지키는 것은 다 똑같아. 서민들의 일상과 삶의 애환, 지배 계층에 대한 비판 등을 주로 노래했대. 생활과 밀착된 구체적이고 사실적 표현이 나타나며 풍자와 해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특징이야.